브랜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판매를 위한 기본 준비. 이번 파트에서는 저희가 약관과 잘 팔리기 위한 상품 페이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꿀팁을 주신 영훈셀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일단 이 약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스마트 스토어도 열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상품을 올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약관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 약관이 뭐냐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과 이제 분쟁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배송이 늦어서 취소를 하거나 교환을 원하거나 어떨 때 무상 반품을 원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약관을 만들어 놓고 상품을 판매해야 나중에 고객들이랑 분쟁이 생겨도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반품을 해줄 이유들이 없다면은 유상으로 반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상품 판매 페이지 약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업체들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훈셀러님 같은 경우는 약관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저는 좀 이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셀러들 거를 좀 많이 참고했는데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얻었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는 확실히 그분들이 더 그 잘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 구매대행 사업을 위해서 이 약관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구매대행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약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법 해석도 어렵고 그 내용이 문구가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까지 다 보는 게 어려워서, 저희 셀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보다 먼저 창업한 선배 셀러들의 약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영훈셀러님이 말한 것처럼 한 업체를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업체, 수십 업체를 본 거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런 수십 업체를 보다 보면은 약관에 공통점들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통점을 좀 찾았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네네. 기간이 좀 길잖아요. 해외에서 네네.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필수적으로 좀 안내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참고한 편입니다. 그 브랜드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그냥 구매 대행의 단점이죠.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넣어놨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약관을 뭐 계속 고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약관들을 우리가 한 번은 참고해보고 한 번은 읽어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난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볼게요. 나이키를 검색한 다음에 제가 나보다 먼저 창업한 선배 셀러들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필터링 값을 하나만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 쇼핑몰 선택의 상품 타입을 해외 직구 보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이키를 팔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지금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앞에 문구 보시면요, 이렇게 해외라고 문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훈님께서도 이런 셀러들을 지금 참고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참고했는데요. 네네. 한 2, 30개, 3, 40개 정도 이제 잘 팔고 있는 셀러들 거를 들어가서 계속 네네.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어디 한번, 여기 그냥 저희 나오는 순서대로 그 이 셀러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누르고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해외 예, 구매 대행 업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영업일 기준 5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뭐 구매 전 꼭 읽어주세요라고 하고, 이런 걸 약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꼭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업체는 약관을 참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네.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한 번씩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네. 네. 그리고 몇 개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그냥 저희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되게 약관이, 배송에 대한 약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송 기간이 길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관부가세 안내도 나와 있고 네, 교환 반품 환불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셀러분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브랜드 구매 대행 제품을 팔기 위해서 무조건 약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랑 영훈 셀러님이 같이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 셀러들의 약관을 보면서 그 텍스트를 조금 방대하게 양을 많이 정리를 해놓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짜집게 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이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셀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셀러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네. 이 셀러는 정확하게 했네. 이 업체보단 이 업체가 좀 디자인도 좋고 문구도 좋고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약관의 양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많으면 좋죠. 왜냐면은 이제 분쟁거리가 생겼을 때 이제 네네. 약관을 통해서 그 고객님과의 다툼을 좀 네. 이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면 길수록 좋지만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하고 네. 깔끔하고 그래도 양은 많아야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요. 저 구매 대행 업체들 이렇게 좀 해외 배송 업체들 보시면요. 지금 화면 또 봐보세요. 뭐 백화점에서 오고 물건이 어디서 오고 자 배송 기간이 어떻게 걸리고 해외 구매 대행 프로세스에서 반품 교환 안내 비용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반품 교환 불가 택 훼손 제거 수령일로부터 7일 박스가 없는 경우 택이 없는 경우 차이의 경우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구매 대행의 약관을 보면은 굉장히 슬픕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많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 분쟁 내용들이 다 본인들이 싸웠던 내용을 이제 추가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관을 만들 때 드리자면 그 팁을 드리자면 지금 약관의 양을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페이지에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약관은 처음에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구매대행 관한 법률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 약관을 업데이트하거나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제가 약관을 제작해 놓으면 한 4, 5년 정도는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드시고 여러 업체들을 좀 참고해서 구매대행에 관한 법률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업체들을 참고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예, 맞습니다. 네. 끝으로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 셀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랑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걸 수긍하고 이제 알겠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있죠. 약관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막 하고 막 그냥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고객들. 예, 그런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마저 안 써져 있으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나 몰랐는데 나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격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약관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좋습니다. 해서 이제 고객한테 안내하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깔끔하게 해결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죠. 잘 팔리는 상품 판매 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신규 창업자분들이 그 스마트 스토어 등록을 저희가 물론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네. 그 상품 판매 페이지를 좀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등록할 때 썸네일 이미지가 있고 안에 들어간 상품 상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잘 파는 셀러들을 참고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팔고 있네, 이렇게 사진 올리고 있네, 이렇게 참고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0개를 꼭 보시라고 하는 게 잘 판매되는 셀러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로고를 안 넣는 셀러보다 네. 대표 이미지에서는 보면은 착샷 또는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는 셀러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훈 셀러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더 추구하십니까? 저는 로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착샷이 있고 그리고 상품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조합을 다 같이 들어갈 때.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뭐 이런 것들 로고에 착샷 이렇게 들어가는 걸 더 추구한다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객이 자기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겠네,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릭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팁.
이 지금 눈에 보이는 페이지에서 보이는 화면을 이제 썸네일 이미지들이 모아놓은 그 화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에는 좌측에 로고가 들어가거나 오른쪽에 로고가 들어가나 로고를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착샷 위주로 먼저 등록을 해주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근데 착샷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상품 상세 컷으로 대처를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조금 더 잘 팔리는 판매 페이지 구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페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볼게요. 랜덤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셀러들마다. 네. 자, 네이버 쇼핑에서 계속 왔다 갔다 랜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키로 해외 직구 보기 필터링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또 이제 누르고 들어갔더니 상품 페이지 안에 뭐가 나오냐면 약관이죠. 예, 근데 맞습니다. 본인을 어필하고 있는 약관이고. 예. 그쵸, 여기도 약간 배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영훈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착샷, 예. 척샷 위주로 이 셀러도 등록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이 판매자들은 이미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1, 2년 한 게 아니라 3, 4년, 5, 6년 하신 셀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되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올려보고 아니면은 그냥 상품 이미지만 올려보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 네네. 판매가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점점 진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구매 대행 업체들, 아까 여러 업체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업체들이 보면 착샷 이미지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넣을 때 위에 약관과 아래 약관을 보통 넣어놓죠. 위에는 이제 진짜 중요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왜냐면은 상품을 사기 전에는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이제 얼마나 걸린다. 이제 상품이 없으면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상품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 분쟁거리들을 넣어서 이제 최고 이슈를 위쪽에 빼고 좀 덜한 이슈들을 밑에 쫙 깔아놓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상품 상세 이미지들 넣고. 예, 맞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팔리는 페이지의 구성이네요. 상품 판매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약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플러스 잘 팔리는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품 등록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더 이제 약관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이게 스토어를 들어가서 이 판매자가 잘 팔리고 있는지 안 팔리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실 때 이제 그 셀러 옆에 밑에 쪽에 빅파워라고 아니면 프리미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셀러들이 잘 네. 팔고 있는 셀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이겠습니다. 빅파워가 지금까지도 그 약관을 쓰고 있다면 그 약관으로 고객들과 분쟁이 있어도 잘 해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빅파워들의 좀 잘하는 셀러들의 약관을 따라가는 게 맞다. 예, 그렇죠.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네. 이거는. 네. 그러면 저는 셀러분들 약관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셀러분들의 약관을 따라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짜집게 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내가 만들어서 나의 상품 페이지 구성을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 정리하고 두 번째는 위랑 아래랑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만들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제일 중요한 약관, 아래쪽에는 조금 더 위쪽보다는 좀 덜 중요한 내용들을 쭉 아래도 붙여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상품 판매를 위한 기본 준비로 제가 강의가 이번 커리큘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커리큘럼에서는 브랜드 해외 구매 등 사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내 시장 조사 및 해외 소싱처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